국제구국연대 캐나다 대표 이경복입니다. 태극기 애국동포 김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일 목요일,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입니다. 마침내 4월이 지났네요. 예.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4월이 지났습니다. 아니, 왜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죠? 예, 그 말은 원래 T.S. 엘리엇이라는 미국 태생 영국 시인이 황무지라는 시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인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그러니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인 이유는 라일락이 4월이 되면 피는데 데드랜드, 황무지에서 핀다 이거지.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시에 보면은 우리는 그 봄이 만물에 소생하는 계절이라고 해서 희망의 계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은 겨울이 오히려 따뜻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에서 라일락이 핀 일적에는 앞으로 시련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뜻인데, 이 시를 생각하면서 얼마 지난 주인가요?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을 했다고 그러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것도 그렇고, 또 그 일주 전에 지난 4월 23일에는 여기서 가까운 토론토 노스역에서 트럭 참사가 있었죠. 정신병자 같은 놈이 말이지. 트럭을 인도로 몰고 가서 10명이 사상하고 한 10대 명이 아직도 중상 상태인데, 우리 한국 유학생이 둘이지? 그하고 여기 한인 교포 한 분도 사망하고 했는데, 참 해석하기 그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4월이 잔인한 달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난주 비상시국 강연을 하셨죠? 네. 강연 제목이 종전선언은 선제 항복 선언이었는데요.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종전선언을 하지는 않았죠? 예. 종전선언은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회담의 가장 탑 아젠다가 북한의 비핵화였거든요. 근데 이 비핵화에 관해서는 그냥 이렇다 확실하게 설명도 없고, 거기 이랬어요. 그 세 가지 조항 중에서 끄트머리다가 핵과 관련된 문제인데,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그런 목표가 둘 다 가지고 있다요. 그것을 확인하였다. 왜 공동의 목표죠? 아니, 그렇지. 우선은 북한의 핵이지, 남한에 그렇죠. 무슨 예. 핵이 있어. 그런데 그것도 공동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핵을 철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적에는 소위 비핵화 선언이라고 선전을 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비핵화 선언이야. 비핵화했다는 것을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엘리엇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 판문점 선언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에게 있어서는 시련과 불행의 씨앗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그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이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발언했는데요. 문재인이 주한미군 주둔과 평화협정은 상관이 없다라고 고쳐 말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볼 적에는 문정인이 맞습니다. 문재인이 틀리고 왜?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가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얘기인데 주한미군이 왜 주둔하게 됐습니까? 휴전협정을 제대로 엔포스 하긴 장치로 한미 동맹을 맺어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화협정을 하면은 미군이 철수할 명분이 없어지잖아. 당연히 나가야 될 입장이 되지. 당연히 상관이 있지. 그게 어째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이 자기 특보만도 못한 거야. 이대로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고 또 일부에서는 김정은이도 주한미군 평화협정만 맺어진다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도 괜찮다. 군인이 주둔하는 목적은 유사시에 전쟁을 대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훈련을 해야 된다고. 군인이 훈련도 못하는 군인이 뭐 때문에 있어요? 있을 수도 없고 또 무슨 주한미군의 지위가 변경된다? 예를 들어서 동부가 안보를 위해서 있다? 북한의 침략을 대비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훈련도 못하는 군인 보고 와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인질로 잡히는 얘기예요. 오히려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쁜 얘기고 따라서 미국이 거기 있을 까닭이 없죠. 회담의 주요 목적인 그 북한 비핵화를 합의하지 못했다면 그럼 무슨 합의를 했나요? 이 북한 비핵화를 합의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아예 합의할 의도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조선노동당 규약에 북한의 대남 전략은 70년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냈는데 몇 가지 얘기를 거기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선노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무력을 몰아내고 미국 몰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고 지금 이 판문점 선언에 다 나온 얘기예요.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통일적 발전이라는 건 남과 북이 지금 이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남한이 경제 발전한 것도 북한에 나눠줘야 돼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동당 규약의 변함없는 의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줌하고 한 것이 이번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그 선언한 내용을 보면 자주통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유통일이 아니라. 자유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일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남북이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소위 우리 민족으로 할 적에는 그 북한에서 말하는 우리는 이념을 같이 하는 우리 공산당끼리
하자는 거야. 예세에 간섭 없이 또 국내적으로는 이념이 같지 않는 보수 패당은 빼고 우리들끼리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연방제 소위 예. 통일이거든. 네. 그래서 통일 관련 그렇고 좀 전에 얘기했죠.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아니 균형할 게 없어서 남북이 경제적 균형을 찾아요.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면 핵무기도 좀 우리 같이 균형적으로 나눠 갖자고 하지 그래? 맞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적대 행위를 서로 금하자고 해놓고서 남쪽에 확성기 방송하고 전단 살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한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야. 북한은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이버 테러 하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남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서울 불바다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 당연하죠. 그런데 전단지 뿌린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어그리 해줘요?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려면 예를 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말이죠. 적대 행위, 이제 전쟁이 휴전되고 앞으로도 적대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할 적에는 적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되거든. 가장 아주 일반적인, 아주 뭐 기본적인 얘기는 첫째, 병력을 서로 감축하자. 지금 남한 병력은 60만이고 저전 120만이거든. 그러면 병력을 상호 균등하게 하자고 하든지 그러잖아요. 균등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감축하자고 서로 하는 것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일이고 또 전방에 배치된 병력을 후방으로 물리는 거거든. 피차. 지금 휴전선에 가까이다가 전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뭐 몇 킬로 후방으로 서로 철수시키자. 저는 적대 행위를 안 하려면 물러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특히 지금 한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휴전선에 배치된 장사포 있잖아요. 한 시간에 한 만 발이 나간대. 그러니까 그거 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장사포를 철거하라든지 아니면 장사포 북한 서울로 향한 것을 좀 원산이나 동해바다로 향하게끔 한다든지 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 우리는 적대 행위를 안 하기로 했다. 종전 선언한다. 이런 넌센스가 어딨냐고. 이걸 합의라고 해? 미친놈 아니고선 이게 합의라고 하냐고. 문재인이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북한의 저자세로 양보만 하나요? 우선 말이죠. 내가 언뜻 난 생중계한 건 안 보고 사진만 뉴스로 봤는데 회담하는데 회담장에 6명이 하더라고.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이하고 양쪽에 김영철이하고 여동생 걔하고 하고 남쪽엔 문재인이하고 임종석이하고 서훈 신문에 3+3 회담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무슨 3+3야? 내 보기에는 애틀리스트 2+4다. 왜? 임종석은 우리 편 의자에 앉았지만 이놈은 우리 편 놈이 아니잖아. 앉기는 이쪽에 앉았지만 저쪽에 거든. 그렇잖아요? 주사파 적인데. 그러니까 3+3가 아니라 내 보기에는 2+4요. 그렇게 하고 이게 보면은 이게 서로 니고시에이트 할 적에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걸 달라. 주고받는 관계여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아까 지금 내가 설명했듯이 이것은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드는 관계야. 주고받드는 거 일방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호 평등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주군하고 총독의 관계야. 군왕과 총독의 관계, 일방적인 점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하고 이것들이 둘이 서로 얘기한 얘기 중에 참 잃어버린 10년이라.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잃어버린 10년이라 둘이 입을 똑같이 맞춰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끊어졌던 혈맥을 다시 이었다느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큰 용단이 있어서 했다느니 이것들이 이따위 소리를 서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장 사실상 중요한 점은 내가 볼 적에 이 회담이 아주 불행의 씨앗이고 그렇게 되게끔 한 김정은이야 적장이니까 그놈 입장에서 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점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반역 행위는 내가 볼 적에 저 크리미널을 김정은이 같은 크리미널을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로 대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온 국민, 온 세계에 홍보하는 점이에요. 우리 원수를 훌륭한 지도자로 홍보하는 셈이에요. 그게 넘버1이고 넘버2는 그러니까 서로 둘이 만나서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USB를 줬다고 그러더라고. USB,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 근데 USB라는 게 이 용량이 몇 기가를 줬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들은 얘기가 뭐겠어? 이게 무슨 드라마 보라고 줬겠어요? 그 내셔널 인텔리전스 파일을 준 거라고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은 나라를 그냥 남겨준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나라를 그냥 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USB 하나 주면은 나라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남한에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나 인적 정보, 물적 정보, 군사 정보를 다 요거 하나를 주는 거예요. 왜 그걸 걔한테 주냐고. 그게 뭔데? 그래서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가 되겠냐마는 탄핵을 해야 될 사유예요. 예, 국민들이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이 평화가 딱 정착됐구나 하고 믿는 나머지 문재인 지지 여론이 80%가 넘고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도 70%가 넘는다고 하죠. 네. 내가 잘못 봤는지 80%가 87%라고 그랬네. 87%요? 네. 아니 거의 90%네요. 그러니까 기가 내가 보기에는 아까도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게 지금 일제시대 때 또 히로부미한테 나라 남긴 뒤에 우리가 그 시일야 방송 대국이라고 했잖아요. 오늘이야말로 이제 대성 통곡해야 될 날이다 했는데 이건 시일야 방송 대국이 아니라 방송 환호를 하고 있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일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이 주사파 정권, 김일성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자를 지도자로 뽑은 국민이 문제인데 국민도 그렇고 그 지도자의 대부분의 이 사회심리학적으로 이런 폴리티컬 사이코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하는 그 사회병리학적 요인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없는 일에 처했을 적에는 사람들이 현실성이 없는 일임에도 어떤 솔루션이 있을 거라고 가정해서 믿고자 하는 그런 사회심리가 있잖아요. 지금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북한은 핵무기를 완성했지. 도저히
살아남을 국리가 없잖아요. 근데 없는 거 아닌데 사실은 미국한테 의존하면 되는데 이 주사파 애들은 미국은 아까 얘기했다면 식민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한다는 전제니까 미국을 내보내고선 그 다음에는 알범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유화 정책을 써서 우리를 좀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안 할게. 우리 그랬잖아요. 새벽 점 안 설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발 뻗게 자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잖아요. 이 멘탈리티가 있다고 이런 거야. 그런 거 있고 또 국민들의 정신 상태 중에는 그 frog in the kettle, 소단에 있는 개구리.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은 펄쩍 놀래서 뜨는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넣었다가 조금씩 온도를 데펴서 하면은 서서히 평화적으로 죽는다. 서서히 평화적으로 지금 공산화돼 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민들이 뭘 알아채지 못한다는 얘기고, 바꿔 말하자면은 지금 집권한 주사파 애들이 아주 영리하게 그런 단계를 거쳐서 공산화를 하고 있다는 보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사회 현상은 레밍 이펙트라고, 들쥐 근성이지, 들쥐가 어떤 현상이냐면 사람도 그런 것이 이 모자리티 대다수가 그 방향으로 가면은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게 맞겠지 하고 따라가는 그 현상이 돼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저 사람도 좋은가 물어보면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러네. 그러면 뭐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도 그렇게 가야지. 그런 현상이 아닌가.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아니 뭐 아주 없을 게 아니지. 그럴수록 정신 가다듬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야죠. 이번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리고 5월 말로 예정하고 있는 미국 회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하고 또 양쪽으로도 쉽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때문에 다음 주에 요것을 주제로 해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럼 다음 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얘기를 대개 요약을 하자면은 뭐 지난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선언이었다 하는데 어떤 평화인가? 평화. 그러니까 공산화 돼가지고 말 못하고 어디 가도 못하고 그런 형태의 압제에 의한 평화냐? 번영? 누구를 위한 번영이냐? 저런 악질 김정은 정권을 위한 번영이냐?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여기 사람들도 그래. 뭐 이제 통일이 가까워져. 아니 무슨 통일이 되냐 이 말이야. 그래 적화 통일도 좋다는 거야? 적화 통일을 원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데. 자 여하간에 그래서 참 한심하게 이럴 때 없고 5월이 되면 생각나는 게 아까 4월이면은 엘리엇 시가 생각나듯이 5월이면 그 시 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내가 엊그제 그 노래를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들었어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until peonies bloom, I'll wait for my spring to come. 찬란한 슬픔의 봄을,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근데 찬란한 슬픔이기보다는 대반전의 봄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5월 말에 미국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와 관련돼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 아니라 찬란한 대반전의 봄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예울린 서름에 잠길 테요.